안녕하세요. 회생의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 워크아웃 감면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회생의 팁 2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올해 변경된 사실이 있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변경사항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고 과거에는 개인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수 없었는데 올해 1월 27일부터는 포함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별로 감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신속 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연체가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체전 채무조정은 원금은 감면이 안 되고 약정 이자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로 인하됩니다. 신용카드 채권의 이자율은 10%로 인하됩니다. 한마디로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조금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이자율 채무 조정이 있는데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원금은 감면이 안 되고 약정 이자율만 절반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원금까지 감면되는 개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아마도 구독자님들은 개인 회생과 비교하여 개인 워크아웃의 감면율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서 감면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감면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 워크아웃 감면율 계산 방식과 개인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의 감면율에는 이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지만 원금은 이 삼각채권인 경우에는 원금의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삼각채권은 최대 30%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삼각채권과 미삼각채권의 감면율 차이가 크죠? 이 삼각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장기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여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 삼각채권의 감면율이 높으니까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언제 상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부실채권의 채무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각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이 삼각채권으로 간주하여 이 삼각채권 감면율을 적용하는 삼각간주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실채권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서로 매각되는데 매각된 채권은 매각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으면 삼각채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매각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도 이 삼각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주가 보유한 채권은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이 삼각채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특정 채무자의 감면율은 이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능력에 비해서 채무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최대 8년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개인 워크아웃에서 가용소득은 개인 회생의 가용소득과 동일합니다. 이 가용소득이란 월평균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죠. 여기까지 보면 개인 회생은 가용소득으로 3년인데 개인 워크아웃은 8년이니 무조건 개인 회생이 유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율에 있어서 개인 회생이 월등히 유리하죠. 제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외적으로 감면율에 있어서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에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에서는 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균 수입이 500만 원인 채무자가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2명인 경우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월평균 수입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16만 원을 뺀 384만 원을 3년간 변제해야 하고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비 307만 원을 뺀 193만 원씩 최대 8년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개인회생에 비해서 개인 워크아웃이 현저히 적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최대 감면율이 삼각채권은 70%이고 미삼각채권은 30%이기 때문에 감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난관이 또 있습니다. 이 채권액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삼각채권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이 대학생이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액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핵심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미리 알기가 어려우니 일단 신청해 보는 것입니다. 비용도 5만 원 밖에 들지 않고 신청하면 독촉도 중지되니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다가 개인 회생으로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대학생 자녀가 있고 이 채무 중에서 삼각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삼각 간주 채권이라는 것의 기준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런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네. 이 부분을 얘기하면 채권자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이 채권자들만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한데 채권자들이 채권 금융회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할 때 그 협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삼각채권으로 간주가 됩니다. 채권자들이 과반이 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채권자의 숫자가 아니고 액수라고 액수입니다. 채권 액수의 하셨죠? 과반액. 예. 그러면 어느 한 채권사가 전체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채권을 그럼 거기가 거부해 버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채권자의 수가 적은 경우 오히려 개인의 워크아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자의 영향이 크니까 내가 부동의하면은 이 사람 안 되니까 내가 부동의를 해가지고 변제를 높이게 만들려고 부동의를 하는데 채권자 수가 채권액이 다 찢어져 있는 경우는 자기가 부동의해도 별 영향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냥 귀찮으니까 동의를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 오늘은 개인 워크아웃 감면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